포항에서 잘하다가 다른 팀 이적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서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정도로. 설명서 왜 안 부르? 설명서는 왜 동봉 안 했냐? 팔 때.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기동 감독은 절대 그 매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매직이 어딨냐? 마법이 어딨냐? 다 준비하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기동 매직의 비밀, 기동 매직의 비결 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올해 이제 특히 그 이미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은 김기동 감독은 이제 올 한 해의 센세이션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쌓아온 그런 힘이고 결국 올해 FA컵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폭발을 했는데 과연 이제 김기동 감독은 어떤 게 특별한 감독일까? 이거를 뭐 김기동 감독과 함께했던 전현 선수들 얘기라든가 김기동 감독하고도 직접 얘기해보면서 그동안 좀 생각해놨던 걸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자 일단 김기동 감독은 무엇이 특별한가? 매직 첫 번째 일단 전술인데요.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가 굉장히 좀 재미납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한 뭔가가 있다. 선수들이 이해를 못하나? 굉장히 이게 묘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하는 전술 자체가 엄청 뭐 특별하다거나 세련됐다거나 뭐 트렌드에 엄청 따라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다른 감독들도 K리그 안에서 대부분 또 하고 있는 4-2-3-1 이제 전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쪽에서 적절한 압박을 하면서 하는 축구인데 김기동 감독은 그 전술에 대한 방향성, 완성도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틀이 이거라고 해가지고 플랜 A라고 하는데 그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유럽 축구의 트렌디한 전술들을 자기화시키는 시도들을 감독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빌미로 하는데 그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보면 변화폭이 크고 특히 뭐 K리그 다른 리그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팀이 위기에 몰리면은 K리그 같은 경우에 갑자기 포백 쓰다가 3백을 확 갈아엎는 타협을 막 하고. 뭐 좀 보수적인 축구를 해야 되겠다고 뒤쪽에 5명 빡 깔고 일단 지키는 이런 축구를 하지만 김기동 감독은 제가 3백 쓰는 걸 한 번인가밖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특이한 경우.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4-2-3-1 아니면 4-1-4-1 바꿔야 4-1-4-1 아니면은 뭐 4-4-2 정도. 어차피 다 그 큰 틀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김기동 감독은 완성도를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고 동계훈련 때 이미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 90%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빌드업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압박을 하고 상대가 다 분석을 해도 우리가 완성도가 높으면은 5번 중에 1번은 성공하고 그 1번을 갖고 우리가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항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은 공격 전환할 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패스 거의 살아서 갑니다. 사이드로 보냈다가 사이드에서 다시 중앙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이정효 감독처럼 굉장히 항상 수적 우위를 갖고 선수들이 같이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그런 축구도 있지만은 김기동 감독은 조금은 뭐 심플하지만 어렵지 않지만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완성도를 선수들한테 늘 강조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 선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항 선수들은 그걸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들을 다 이미 하고 있고 공을 가진 선수들도 우리 동료가 어디에 있겠구나 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스 성공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싼 뭐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시동도 못 거는 것보다 소나타 사가지고 자기 몸처럼 이렇게 좀 주행할 수 있게 모범 운전을 딱 하는 거죠. 그게 더 승산이 높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택했던 선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완성도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술은 특별하지 않지만 이제 두 번째인데 전략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전략이 달라요. 김기동 감독은. 그거를 전략을 이제 만드는 기본 바탕은 철저한 분석. 김기동 감독. 김기동 감독 2021년 끝나고 나서 안압을 낮추는 수술을 받았어요.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동계훈련 때 보면은 겨울에는 사실 감독님들 선글라스 많이 안 끼는데 김기동 감독이 항상 이만한 선글라스 끼고 눈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거든요. 영상을 진짜 미친 듯이 봅니다. 김기동 감독. 요거는 이종현 감독이랑 또 좀 비슷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분석.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기동 감독 찾는 거죠. 우리의 공략 포인트. 이번 경기 저 상대팀의 공략 포인트. 그걸 한 2-3가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경기 이틀 전부터 선수들한테 다 공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우리가 그럼 오늘 뭘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확실하게 이제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뭐 기상천외하고 엄청 트렌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견고한 전술 아래 완성도 아래에서 명확한 디렉션의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 유형의 감독. 예, 이게 두 번째 어떤 특별함. 세 번째는 이제 김기동 감독만의 그 문제인데 그 이제 전략. 저는 이제 그거를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무슨 맨날 제강을 공명 비단 주머니처럼 그 뭐 쏙쏙 빼시냐고.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타이밍입니다. 그걸 어느 시점에 이제 쓸 거냐. 어느 시점에 선수 교체를 하고 뭐 사이드 전환을 완전 예를 들면 FA컵 때 신강훈, 박승욱을 완전히 바꿨어요. 선제 실점하고 나서. 보통 뭐 위치 조정 정도를 해주지 이제 그렇게까지 사이드를 확 바꾸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저는 그게 감독님 갑자기 든 생각, 브랜드 든 아이디어로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거다. 예. 왜냐하면은 전북이 윙포워드 조합이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문선민이 선발로 뛸지 한기호이 선발로 뛸지 송민규 뭐 이동준이 나올지 네.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라인업을 봐야 아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타이밍을 저는 그러면 그 타이밍을 엄청 과감하게 빨리 잡으셨네 했는데 오히려 김기동 감독은 제가 늦게 잡은 거죠. 예. 오히려 전반 10분 때 했었어야 된다. 그랬다면 우리 실점 안 했을 수도 있다. 선제 좀 했으니까. 예, 근데 내가 조금 고민하다가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그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동 감독은 이제 후반전 플랜을 굉장히 잘 짜는데 15분 단위로 다 짠다고 합니다. 15분 단위로 짜가지고 이제 교체 카드 투입 방식하고 준비했던 이제 맞춤 전략 요거를 이제 하는데 그 타이밍의 감각은 저는 그거는 김기동 감독만의 절대적인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른 좀 감독들은 좀 가져가기 어려운. 워낙 김기동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도 이게 영리했잖아요. 예, 엄청 시야도 넓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 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포항 벤치를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모니터 2대를 갖고 네. 김대건 수석 코치하고 그 분석 코치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광재 위에 이제 코치가 보내주는 데이터 계속 확인을 합니다. 김기동 감독이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는 모니터 한 대는 상대팀 위치, 방향, 움직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네, 그걸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TV 중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선수들 지금 스탯, 움직임 스탯.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도 뛰어난 감독인데 그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라는 수치를 기반으로 또 한다. 그러니까 2019년에 K리그가 전자장비를 이제 벤치에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김기동 감독은 엄청 빨리 그거를 또 도입을 한 지도자고 지금 아마 2대를 가동하는 거는 K리그에서 김기동 감독밖에 없을 거예요. 포항 벤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다고 느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술 준비 그리고 선수들에게 어떤 분석과 디렉션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이런 것까지 네, 감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 기반에는 실시간 데이터라는 확실한 현대 축구의 이슈를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필드 능력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또 명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리더십하고 매니지먼트인데 네. 리더십 얘기를 하니까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독님은 가스라이팅의 기재예요. 예, 긍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감독님 지금 나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이런 선수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선수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그냥 어떤 순간의 감정이라든가 내가 갑자기 삘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적지나 정답을 정해놓고 선수들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스라이팅이네요. 가스라이팅. 그리고 김기동 감독은 자신의 어떤 선택과 방향에 대해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야, 할 수 있어. 선제 실점하고 하프타임에 들어오면 선수들한테 괜찮아. 뭐 급해. 이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후반에 하면은 이긴다니까. 근데 진짜 이겨. 뒤집어. 경기를 뒤집어. 그러니까 선수들도 감독님이 주는 디렉션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수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구나.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플레이가 막 어긋나기 시작하면 실수가 나오고 제대로 된 위치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김기동 감독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그 자신감이 굉장히 확실하다.
누구는 종교 지도자 같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건 또 어느 정도 뭐 공부하는 것도 사실 타고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런 리더십이나 같이 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사고 이런 거는 정말 이것도 타고난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독이란 축구 감독이라는 직종은 그 능력이 정말 필수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확실히 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게 포항에서 잘하다가 다른 팀 이적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서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우리가 정도로. 설명서 왜 안 보내? 네. 설명서는 왜 동봉 안 했냐? 네,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설명서라는 게 이제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해야 되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감독이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어. 왜 안 돼? 우리 포항이야. 하면 돼. 라는 그걸 밀어주는 그게 있으니까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걸 100%, 120%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이 포항이라는 게 또 김기동 감독에겐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포항하고의 상호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포항은 K리그에서 가장 좋은 레벨,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서 1, 2위 하는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선수에 대한 욕심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선수가 부진하다? 그러면 시즌 중반에도 교체해달라, 바꿔달라. 그런 일 되게 많죠. 선수 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움직인다고 하면서 2군 B팀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김기동 감독은 그래요. 알아요. 내가 가서 우는 얘기 해봤자 외국인 선수 안 바꿔준다. 어차피 나는 어차피 이 선수 써야 된다. 어린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 22세 나 비싼 선수 영입해달라고 말 못한다. 우리 유스에서 올라온 애들 써야 된다. 그거를 김기동 감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상정을 하고 이제 선수를 활용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성공한 케이스가 오베르다. 그렇죠. 오베르단 동계훈련 때 전부 다 그랬습니다. 황재원 스카우트가 이제 브라질 가서 뽑아왔는데 어떡할 거냐. 근데 김기동 감독은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브라질 3부 리그에서 뽑아온 선수가 뭐 대단한 선수겠어요. 근데 딱 하나만 얘기했어. 나 많이 뛰는 선수 데려와달라. 박스 또 박스. 나 그 선수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볼게. 근데 진짜 오베르단은 미친 듯이 뛰는 선수거든요. 활동량이 굉장한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를 계속 기용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써보니까 이 선수가 경기 운영 능력이 있어. 패스가 나쁘지가 않아.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뭐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결점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특히 이런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을 보고 그 선수들을 뽑는 경우들이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부수적인 능력까지도 키워내는 경우들도 좀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김기동 감독은 그 선수의 결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좀 더 주목을 하면서 그 선수를 어떻게든 팀에 녹여야 되는 팀의 어떤 한계까지 더해져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최근에도 김인성 선수, 김종우 선수 결정적일 때 다 역할을 해줬잖아요. 임상혁 예전에. 임상혁 선수 미안하지만 지금 서울 가가지고 네. 포항에서 지난 2년만큼의 존재감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예전에도 보면은 좀 그런 경우들이 유럽의 명장들 같은 경우도 이 감독 밑에 있을 때는 최고였는데 이 감독을 떠나면 그렇죠. 다른 선수가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포항의 선택이 옳았다. 지난 겨울 포항이 가장 이적 시장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시 김기동 감독에게 K리그 사령탑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재계약을 한 거. 포항은 어차피 이제 선수 인건비는 80억 이하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비싼 선수 한두 명 살 돈으로 감독님 연봉 더 드린 거 훨씬 쌉니다. 그게 감독에게 뭐라 그렇죠. 우리 스쿼드를 120% 발휘할 수 있는 감독에게 밀어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올해 성과로 나왔고. 근데 김기동 감독은 절대 그 매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매직이 어딨냐, 마법이 어딨냐, 다 준비하는 거지.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참 뭐 계속 포항에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처럼 잘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온 시간들은 김기동 감독은 K리그 역대급 감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 이번 시즌에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정말 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면에 다른 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안 무대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활약이 더 돋보이고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